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공론장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공론장의 특징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론장의 특징은 공론장이 다른 문제 해결과 다른 공론장이라고 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과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의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산업적인 문제 해결 방법도 있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죠.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있고, 다른 사람과 이해 나눔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 폭력적인 방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들 가운데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방식이 다른 문제 해결 방식과는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론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태까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문제 해결 방식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8회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이제 공론장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머릿속에 확실하게 잡히게 될 거예요. 내용을 대충만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공부할 공론장의 위치,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영역도 아니고 공적 영역도 아니라고 그랬죠. 사적 관심사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것은 공론장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공론장의 단위, 공론장을 구성하는 단위가 누구인가요? 그거는 복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사소통에서 배운 고독한 주체가 아니잖아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상호 조정을 하는 상호 주관성에 기반한 특징이 있는 거죠. 이해가 잘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론장은 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에요. 공론장은 그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이 자율성에 기반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장의 네 번째 특징은 역시 수기성에 있는 것이죠. 그것도 집단적인 수기성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수기성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내용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깊이 논의하고 또 성찰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논거를 제시하고 하는 이 수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론장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기와 토론을 통한 사고의 전환, thinking turning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서는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사고의 깊이가 훨씬 더 심화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합의 가능성을 형성하게 되는 원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공론장에서의 결정, 우리가 투표 같은 것은 선호 기반에서 다수결로 하죠. 그런데 공론장에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수결 방식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추구해 갑니다. 항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상호 이해와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향해 가는 방향성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론장에서 내린 결정은 그 힘이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그거는 어디 법률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누가 약속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론장에서의 권위는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의와 결정의 민주성 자체에서 그 권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또 공론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를 훨씬 더 성숙시키는, 즉 수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8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론장의 특징으로서 공론장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론장의 위치가 공론장이 열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적 영역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개인이나 가족 친밀한 삶의 측면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권리와 개인이 보호되는 영역이잖아요. 주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성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친밀성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사적 영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적 영역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회화되어 있죠. 그런가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나 행정 또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오피셜한 공간을 우리가 공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대개 법에 기반해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어디에 위치할까요? 공론장은 삶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공간이지만, 공적 영역과 다르게 비공식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쓰여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면서 합리적인 담론 공간, 논의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권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공론장에 개인으로 참여하지만 공론장에 참여함으로써 공적 시민, 공민으로서 그 역할이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은 사적 영역의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담론과 민주적인 공정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사적 모임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사적 모임하면 가족 내에서의 모임 같은 것도 있지만 무슨 동호회 이런 것들도 다 사적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합리적인 담론과 민주적인 공정성을 중시하지는 않죠.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한 권리 확보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는 공통의 관심사라고 하는 사적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공론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임과 동시에 권리 확보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그 과정은 의사소통과 담론, 그 다음에 민주적인 공정성을 통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이 공적 모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공적 모임은 법에 의해서 그 권위를 갖게 되잖아요. 그에 반해서 공론장은 사적 관심사와 비공식적인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에 있어서는 그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 모든 것은 그 공론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공적 모임은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누가 공적 모임에서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입시킨다, 채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공적 모임에서는 그 성과로 평가를 한다면, 공론장에서는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그 권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결시키는 연결 통로로서 공론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조성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 내부의 토론과 합의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원활하게 공론장을 통해서 이렇게 집합되고 그 집합된 내용이 국가기구를 통해서 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도화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